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년의 행복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풍, 이 통풍의 의의와 원인, 초기 증상, 통풍 치료에 좋은 자연산 약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먼저 통풍의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는 통풍을 경험한 분들이 많은데요. 통풍이란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결국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극심한 통증을 준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했다네요. 다음은 통풍의 원인입니다. 통풍 원인은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요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 소화되고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로 보통 혈액 내에 녹아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통풍 환자는 혈액 내의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많은 거죠. 이렇게 과다 축적된 요산은 결정체로 변하고,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 내에 침착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통풍 요산 수치에 대해 궁금하시죠? 통풍 환자는 대부분 혈액 내의 요산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데, 아무 증상 없이도 고요산혈증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다고 모두 통풍 환자는 아니지만, 통풍 관절염은 고요산혈증이 심할수록, 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통풍 증상은 어떨까요? 첫째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한 군데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두 번째, 통풍이 심하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됩니다. 셋째로, 관절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며칠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 한참 동안은 괜찮다가 또 다시 비슷한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이건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무릎이나 발이나 발목, 손목이나 팔꿈치 등의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해요. 다섯 번째,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양말을 신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이건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풍 치료와 식생활 개선 방법을 알아봐야죠. 통풍 치료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요법과 식생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10년 동안 쌓인 치킨과 맥주가 통풍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통풍은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해요. 잦은 음주와 비만은 개선해야 하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다면 치료해야 하며, 저퓨린 식이와 금연 역시 필요합니다. 또 수분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소변으로의 요산 배설을 돕고 신장 결석 형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단백이나 고칼로리 식에는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 즉 육류나 생선, 닭고기 등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풍에 좋은 약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게다레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게다레는 지역에 따라 말다레나 쥐다레 등으로 불리는데요. 게다레는 그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끓는 물에 말린 게다레를 넣어 끓여 먹는데요. 이런 게다레가 통풍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몸에 쌓여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여 통풍을 예방함은 물론 통풍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 수염인데요. 이걸 드시는 분은 많죠? 옥수수 수염 또한 게다레와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넣어 끓여 마시면 되는데, 옥수수 수염이 통풍에 좋은 이유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있는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통풍 말고도 좋은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을 먹게 되면 신장염이나 방광염, 전립선염 등 이뇨기관의 질환들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그 독특한 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채소입니다. 만약 자신의 입맛에 미나리가 잘 맞다면 통풍을 개선하는데 이보다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미나리의 경우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데요. 전형적인 저퓨린 음식이며 여기다 알칼리성이어서 몸 안에 쌓여있던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해 통풍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다음 네 번째로 겨누자입니다. 나팔꽃씨인 겨누자 또한 통풍에 좋은 약초랍니다. 겨누자는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을 섞어 가루를 낸 다음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겨누자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몸 안에 있는 요산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뛰어나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겨누자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가 허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이 드시기에는 부담이 있는 약초이니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은 국화꽃입니다. 향과 맛, 건강 모두 동시에 잡고 싶다면 국화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국화꽃은 말린 후 차를 끓여 마시는데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이 저녁에 드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국화차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과 몸속의 염증을 죽여주는 소염작용, 그리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 통풍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라는 약초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된 약초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보도블록 사이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한데, 질경이는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고 살 수 있을 만큼 생명력도 강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질경이가 통풍에 좋은 약초인 이유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축적된 요산을 배출시키는데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요도염이나 진해거담, 해열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일곱 번째 익모초입니다. 익모초는 엄마에게 좋은 약초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통풍을 앓고 계신 여성분들이 드시면 더더욱 좋다네요. 익모초의 경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여 부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거기다 소염작용이 있어 통풍으로 인해 생긴 염증을 치료해 주어 통풍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익모초는 끓는 물에 넣어 약한 불로 달여서 먹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백선입니다. 백선은 자라풀이나 수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인데요. 백선은 그 꽃이 예쁘고 얕은 물에서 자라기에 관상용으로 많이 길러지는데 일부 민간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통풍이나 황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민간요법을 보면 통풍이 생겼을 시 백선의 뿌리를 다려 먹는다네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의 의의와 원인, 초기 증상, 치료, 통풍에 좋은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약초도 많이 드셔서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이 없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